안녕하세요. 재밌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하이프 눌러주세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틀어놓고 주무세요. 스팅 공포 라디오 시작합니다. 제목 실종.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5년도 더 전에 제가 직접 겪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봄방학을 보내고 있었고, 사건은 바로 그때 일어났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된 곳은 오사카의 경제와 금융 중심지인 기타하마와 테마에바시 근처였습니다. 정확히는 그곳을 흐르는 오오카와 강에 가로지르는 테마에바시 다리와 도지마강, 토사보리강, 그리고 나카노시마 공원으로 둘러싸인 장소였죠. 3월의 어느 날, 친구 어머니께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사이토야, 혹시 우리 켄지랑 어제 같이 안 있었니? 어제요? 어제는 안 만났는데요. 묵뚝뚝한 대화처럼 보이지만 켄지를 포함해 친구 여럿이 늘 몰려다녔기 때문에 이런 전화는 종종 있던 일이라 별다른 의구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에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았죠. 다들 켄지의 어머니에게 비슷한 전화를 받았지만 저처럼 당일에는 아무도 켄지를 만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걱정이 극에 달한 어머니는 그날 밤 지역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내고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지역 경찰서가 아닌 오사카 시내의 히가시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틀 전쯤 관할 강가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류품이 있으니 와서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이 보여준 유류품은 운동화 한 켤레였고 그 안에는 정성스레 벗어둔 양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테마 에바시 다리 한가운데 아주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고 하더군요. 당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상황상 강가로 뛰어내렸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흔하게 팔리는 운동화였지만 켄지가 평소 신던 것과 같았기에 집으로 돌아가 신발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경찰팀은 주변 탐문도 진행 중이지만 아직 목격자가 없습니다. 뛰어내린 건지 어디론가 잠적한 건지 확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집에 와서 신발장을 확인해 보니 켄지의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날 신었던 신발일 확률이 매우 높아지자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죠. 경찰은 조심스럽게 원하신다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강바닥을 훑어 수색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신 발견이 어려워지니 빠른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권유했습니다. 다음날 걱정스러운 마음에 켄지의 집을 찾아간 저와 친구들에게 어머니는 그간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희는 설마 그 녀석이 그랬겠어? 며칠 지나면 슬그머니 돌아올 거야. 라며 막연한 희망을 품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녀석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강바닥을 훑는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켄지의 가족과 저를 포함한 친한 친구 3명은 수색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는 경찰과 지역 의용 소방대원들이 나와 수색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전문 잠수부는 없었고 갈고리가 달린 밧줄을 강가와 배 위에서 던져 당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대원들이 땀을 흘리며 밧줄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며 저희는 분명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야 라는 복잡한 마음으로 작업을 지켜보았습니다. 나중에 대원들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이곳은 원래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고 시신을 찾기도 매우 힘든 구역이라고 하더군요. 결국 그날은 엄청난 양의 쓰레기만 건져 올렸을 뿐 켄지의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하루빨리 찾아주고 싶다는 불길함이 섞인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색은 3일 동안 계속되었지만 저희는 첫날만 참여했고 이후에는 가족들만 현장에 나갔습니다. 결국 수색은 성과 없이 중단되었고 경찰은 연락을 기다려달라는 말과 함께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와 가족들은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며 버티려 했지만 그날 밤 기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직감적으로 켄지라고 느껴 수화기를 들고 켄지니? 켄지야? 지금 어디야?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정적만이 흐르더니 귓가에 기분 나쁜 기계음 같은 소리가 맴돌더니 아주 나지막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좀 찾아줘. 부탁이야. 그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녀석이 어디선가 부끄러워서 돌아오지 못하고 도와달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같은 시각, 저와 다른 친구의 집에도 똑같은 전화가 걸려왔던 것입니다. 저 역시 어디엔가 살아있기를 바랬지만 여러 집에 동시에 걸려온 이 의문의 전화는 희망을 순식간에 기괴한 공포로 바꿔 놓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1시간쯤 지났을까? 수색에 함께했던 친구 B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B의 아는 분 중 신기가 아주 강한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평소 연락도 잘 안 하던 분이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너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애 없니? 하며 실종된 켄지와 똑같은 외모와 차림새를 설명하더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 켄지가 실종된 다음 날 새벽부터 그 아주머니의 머리맡에 저희 또래의 남학생이 서 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자신이 신기가 있어 평소에 있는 흔한 일이라 무시했지만 매일 밤 나타나는 데다 날이 갈수록 표정이 험악해지고 뭔가 호소하려고 해서 가슴이 조마조마해 전화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아이가 아주 나쁜 상황으로 끌려가고 있다. 일각을 다투어 찾아야 한다. 고 경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조금이라도 장소를 특정해보기 위해 아주머니와 함께 직접 현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밤, 저희는 아주머니 댁으로 찾아가 택시를 타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아주머니는 그 장소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사카 시내는 과거 전쟁 당시 대공습을 받아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강물이 시신으로 가득 찼던 역사적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원통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한과 원념이 그 강물에 넘쳐나고 있으니 그 원한들이 겹치고 겹쳐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원령이라고 부른다면 그 원령들은 부천을 떠도는 다른 영혼들의 한을 선동하고 결국 산 사람마저 자신들과 같은 처지로 만들어 귀신들의 동반자로 삼으려는 목적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켄지 역시 처음부터 죽으려던 게 아니라 그 원령에 홀려 끌려간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죠. 그러니 마음이 우울하거나 약해져 있을 때 절대로 그 강가에 가까이 가지 마라. 아주머니는 종이에 싼 소금을 나누어 주시며 무슨 기분 나쁜 느낌이 들면 즉시 너희 발밑과 몸에 뿌려라 하고 엄하게 당부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현장에서 한 블록 서쪽에 있는 텐진바시 다리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 내려 목적지인 테마에바시로 걸어가려는데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아주머니는 홀린 듯 텐진바시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무슨 생각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따라갔지만 아주머니의 걸음걸이가 이상하리만큼 빨라지며 다리 한가운데로 돌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어디 가세요? 놀라서 달려가 아주머니의 어깨를 잡고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주변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붙더니 놓아라! 하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아닌 아주 굵고 거친 남성의 쇠 긁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청난 힘으로 제 손을 털어버리더군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 뒤에서 껴안아 저지하려 했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다. 놓아라. 핏발선 눈을 한 아주머니는 짐승 같은 힘으로 저를 끌고 다리 한가운데로 나아갔고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는 공포 속에서 겨우 몸을 내던졌습니다. 친구 3명이 붙잡고서야 겨우 멈춰 세울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기괴한 이름을 계속 외치며 발악했습니다. 저희는 패닉에 빠져 아주머니를 제 정신으로 돌리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등줄기를 때리고 아까 받은 소금을 거의 던지다시피 뿌렸습니다.
한동안 그러고 나니 아주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이제 에, 괜찮다 에, 하고 원래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고맙다. 너희가 죽기 살기로 안 말렸으면 나도 켄지군 꼴이 될 뻔했어. 그 말을 듣고 저희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곳의 원령은 기운이 너무 강해서 보통은 마음이 약해진 틈을 타 들어오지만 영감이 강한 사람은 그 신기가 오히려 독이 되어 정신 상태와 상관없이 영들과 쉽게 접촉한다고 합니다. 아주머니의 설명에 따르면 저희가 자신들을 찾으러 온 목적을 눈치챈 원령들이 켄지를 찾지 못하게 방해한 것이며 며칠 전 경찰 수색 때도 방해 공작을 펼쳤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쯤 되니 너무 무서워져서 오늘은 돌아가야 하나 싶었지만 아주머니는 이대로 두면 켄지도 저 원령들의 패거리가 되어버린다. 장소라도 알아내야 한다. 며 수색을 강행하셨습니다. 저희는 몸에 소금을 뿌리고 남은 소금을 손에 쥔 채 다리 중앙을 거쳐 나카노시마 공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공원보다 더 아래쪽 강물에 있을 것 같아 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다리 아래를 지나 서쪽 강가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빨리 지나가라 고 촉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서둘러 다리 밑을 빠져나가려던 순간 다리 기둥 쪽에서 으흐흐흐 하는 침이 질질 새어나오는 듯한 낮고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그 소리를 들었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발걸음을 저촉해 다리를 거의 빠져나왔을 때 이번에는 명확하게 저희를 향해 거대한 고함이 날아왔습니다. 드라고! 서늘하고 냉정한 어조였지만 다리가 울릴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놀라서 소리난 쪽을 돌아보니 온통 검은 옷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얼굴 윤곽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저희는 노숙자인 줄 알고 내심 안도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저희를 뒤로 숨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건 저승사자다. 절대 쳐다보지 마라. 혹시 저놈이랑 눈 마주친 녀석 있냐? 저희는 겁에 질려 없어요. 안 마주쳤어요. 하고 외치며 서둘러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그 존재 역시 원령 중 하나로 마음이 약해진 사람을 찾아내 귀신으로 만들려고 그곳에 상주하는 악귀라고 했습니다. 계속되는 기괴한 현상에 아주머니도 저희가 걱정되었는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조만간 나 혼자 다시 오마. 라며 결국 수색을 포기했습니다. 저희는 택시를 타고 다시 아주머니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택시 안. 아주머니가 친구 하나를 지목하여 물었습니다. 너 아까 그 저승사자 녀석하고 눈 마주쳤지? 친구는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며 네 하고 우물거렸습니다. 역시나. 저희는 느끼지 못했지만 아주머니는 그 귀신이 친구에게 강한 집착과 흥미를 보이는 것을 느끼고 수색을 급히 중단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 댁에 도착하자마자 아주머니는 그 친구에게 겉옷을 벗어봐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겉옷을 벗자 그 친구 왼쪽 어깨 부분에 단순한 먼지라고는 볼 수 없는 검고 짓눌린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 봐라. 너는 두 번 다시 그 강가에 가지 마라. 아주머니는 강하게 경고하시며 옷을 맡겨두라고 하셨고 저희 모두에게 강한 퇴마의식과 재웅을 해주신 뒤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후 아주머니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실종된 지 약 한 달째 되던 날, 수색했던 현장에서 그리 떨어지지 않은 도톤보리 강 하류 쪽에서 켄지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허탈함과 슬픔 속에서 저희는 켄지의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아주머니께 알리기 위해 친구 B가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리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B가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부모님이 아주머니의 언니분께 연락을 취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아주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끊긴 것을 이상하게 여긴 언니분이 집에 찾아갔을 때 아주머니는 쓰러져 계셨고 즉시 구급차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갔지만
아주머니는 입원했을 때부터 줄곧 의식불명, 혼수 상태였고 대화조차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주머니는 끝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저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죽음이 그날 다리 밑에서 벌어진 일 때문인지 그 저승사자와 관련이 있는지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만약 그날 아주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켄지 대신 저희 중 누군가가 그 강물 속으로 끌려 들어갔을 것이라 느껴졌습니다. 비록 목숨을 건지진 못했지만 켄지가 악귀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이제는 부디 평안한 곳에서 안식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구하고 떠나신 아주머니께도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아하.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야, 이거 재밌는데? 그러니까 엑소시스트 아니야? 뭐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건데 신기가 있으신 분이 정의감이 되게 넘치시네요. 예, 켄지가 뭐 어떠한 악령에 의해서 그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아무리 찾아봐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 그 강가에서. 친구 주변에 신기가 강하신 정의로운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여차저차하고 찾아보면서 그 악귀들과 싸웠었다는 거 아니야. 야. 그리고 마지막에 발견했다는 얘기야. 싸워서 이겼나? 그래서 발견한 건가? 그러면 대단한데?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